안녕하세요. 코트라 뉴욕 IP데스크의 박다미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욕 IP데스크의 안지은 대리입니다. 오늘은 알아두면 쓸모있는 미국 지식재산권 이야기 네 번째 시리즈로 상표 출원할 때 상품 서비스 분류 코드와 지정 상품명 기입하는 요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상품 분류 코드, 지정 상품명 같은 용어만 들어도 왠지 골치 아프고 복잡할 것 같은데요. 우리 기업들에게 왜 중요한 건가요? 네, 상표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마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가 부착될 상품 서비스와 항상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판매 중인 상품은 책상인데 엉뚱하게도 책이라고 써내면 정작 책상 제품에 대한 상표권 취득을 못하게 되어서 치명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분류 코드랑 지정 상품명 이름까지 우리 기업 실무자분들이 굳이 아셔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상표 출원 업무를 대리해주시는 로펌 변호사님께 알아서 써달라고 부탁하면 안 되나요? 네, 해당되는 상품명 목록은 자사의 상품 포트폴리오를 제일 잘 아는 의뢰인들이 직접 정리해서 변호사께 전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과 미국의 업무 문화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도 있는데요. 미국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정식으로 지시한 사항을 바탕으로 일하는 경향이 있어서 당연히 의뢰인이 정확한 상품명을 전달하는 것으로 기대합니다. 반면 우리 기업 관계자분들은 일단 영어로 된 명칭들이 낯선 데다가 돈 들여 전문가를 고용했는데 알아서 처리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이신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 상표 출원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들이 해당되는 상품 분류 코드와 지정 상품 서비스의 영문 명칭을 어디서 검색해보고 어떻게 적어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변호사님, 먼저 상품 분류 코드부터 여쭤볼게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또 한국과 미국의 분류 코드는 서로 다른가요? 네, 한국과 미국 둘 다 니스 국제 상품 분류 체계를 따른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국제 상품 분류 목록은 한국 특허청 웹사이트에서 국문이나 영문으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총 43가지 클래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류부터 34류까지는 상품에 대한 분류 코드이고 35류부터 43류는 서비스에 대한 분류 코드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우리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나타내는 관련 단어들을 검색해서 해당되는 류를 찾으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기업이 판매하는 상품이 2개라면 류도 2가지를 선택해야 되나요? 상품의 종류만큼 분류 코드의 숫자가 늘어나는지 궁금하네요.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품 분류 안에 여러 가지 상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상품명이 다르더라도 모두 같은 류에 속한다면 해당되는 류는 1개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타임이란 브랜드로 의류와 신발 제품을 판매한다면 둘 다 25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분류 코드는 25류 1가지만 선택하면 됩니다. 반면 타임 의류를 단순히 제조 판매하는 것 외에도 타임이라고 불리는 의류 매장이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면 25류뿐만 아니라 광고업, 사업관리업 등에 해당되는 35류도 추가하셔야 합니다. 덧붙이자면 미국의 상표 출원인은 해당 상표를 상거래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 혹은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사용하지 않을 상품 분류에 대해서는 내가 선점해서 남이 못 쓰도록 막기 위한 목적으로 출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Intent to Use, ITU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사업군을 확장해서 새로운 상품 분류에 대해 상표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이 앞으로의 기간을 대략 어느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등록 허여 통지서 Notice of Allowance란 문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상표가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물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출원서 제출일로부터 계산을 한다면 대략 1년 안에는 미국 내에서 출시되어야 합니다. 물론 등록 허여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상표가 예정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고 최대 5번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 신청을 할 때마다 변호사 비용과 관람료가 몇백 불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출원서에 선택할 수 있는 상품 분류 수에 대한 제한은 없나요? 네, 무제한이에요. 그래서 한 출원서에 여러 류를 포함해서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상표청 관람료는 류당 350불이 부과되고요. 일반적으로 류가 추가될수록 관람료뿐만 아니라 변호사 비용도 올라갑니다. 만약 상표 출원서에 상품 분류 코드를 아예 안 쓰거나 잘못 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출원서에 상품 분류 코드가 누락되어 있으면 상표 심사관 재량으로 코드를 부여할 수는 있는데요.
대신 출원이 많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또 만일 실수로 엉뚱한 분류 코드를 쓸 경우 상표 심사관이 보정하라는 통보를 내리게 되고 이 과정에서 등록이 몇 달 이상 지연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분류 코드에 대해선 대략 어느 정도 이해한 것 같고요. 이번엔 지정 상품명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기업들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미국에선 한국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상품명이 요구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샴푸나 머리카락 열 손상 방지 스프레이의 경우 헤어케어 제품이라고 넓게 쓰면 안 되고 Hair Care Shampoos, Hair Care Products, namely Heat Protection Sprays 처럼 좁혀서 쓰셔야 합니다. 또 단순히 의류, clothing이라고 쓰면 안 되고 pet clothing, t-shirts, pants, skirts 같은 식으로 명시하셔야 합니다. 그럼 그런 자세한 상품명 목록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미국 특허상표청은 트레이드마크 아이디 매뉴얼이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어떤 특정 상품 이름이 수용 가능한지 혹은 불명확하다고 거절되는지 정리해둔 웹사이트예요. 이 아이디 매뉴얼에서 여러 관련 키워드로 수십 번 검색을 해보고 검색 결과를 종합해서 해당되는 영문 명칭들을 모두 꼼꼼히 찾아서 출원서에 나열해야 합니다. 제가 예시로 게임 소프트웨어란 상품명으로 검색해본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트레이드마크 아이디 매뉴얼 검색 결과인데요. 스테러스에 D라고 적혀있고 상품명에 취소선 처리된 것들은 이렇게 쓰면 등록이 거절된다는 뜻입니다. 자료 화면 네 번째 줄에서처럼 단순히 게임 소프트웨어라고 쓰면 안 되고요. 대신 Downloadable Electronic Game Software for Cellular Telephones과 같은 식으로 쓰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출원서에 기재할 수 있는 지정 상품명 수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아니요, 분류 코드와 마찬가지로 무제한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상표를 출원하려면 해당 상표를 사용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쓰고 있거나 혹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쓸 계획이 있는 상품 서비스에 대해서만 추려서 기재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런 상표 사용 요건이 없기 때문에 류당 20개의 상품, 서비스를 꽉 채워서 지정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들었어요. 네, 하지만 미국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되고요. 사용하는 상품 서비스만 목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상품 서비스명이 너무 많으면 예를 들어 50가지 이상이다 그러면 그만큼 출원서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변호사 비용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만약 상표 출원서에 상품 이름을 대충 적거나 잘못 써서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상표 출원서는 상품 서비스 정보를 한국보다 훨씬 더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정 상품명을 충분히 구체적으로 써내지 않으면 상표 출원 심사 과정에서 상품명이 불명확하다는 사유로 오피스 섹션이라고 불리는 가거절 통보를 받게 됩니다. 오피스 섹션이 나오면 대응하는 데 최소 수백 불에서 1000불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지정 상품 관련해서 불명확 명칭 거절은 사실 시중에서 상당히 흔한 오피스 섹션 발급 사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려면 최대한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만약 실수로 출원서에 상품명을 누락할 경우 나중에 추가할 수 있나요? 아니요, 출원서를 제출한 후부터는 지정 상품이나 서비스 중 일부를 뺄 수는 있어도 새로운 상품 서비스를 넣을 수는 없습니다. 즉, 권리 범위를 좁힐 수는 있어도 반대로 넓힐 수는 없습니다. 그럼 상품명을 바꿀 수는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안 됩니다. 다만 출원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으로부터 상품명이 불명확하다는 거절 통보를 받게 될 경우 좀 더 명확하게 기재하기 위해 표현을 살짝 고칠 수는 있습니다. 심사관이 오피스 섹션에서 아예 어떻게 고치라고 제안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들이 지정 상품명을 작성할 때 참고할 만한 실무 전략이나 조언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핵심적인 5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미국 시장에서 흔히 쓰이는 상품명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서 불리는 상품명을 그대로 영어로 직역하기보다는 미국의 일반 대중 소비자가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상품 서비스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영문 명칭을 쓰셔야 합니다. 특히 번역한 문구가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는 콩글리시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마존이나 이베이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사 상품들이 어떤 보통 명사로 불리고 있는지, 영문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검색해보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미국에 등록된 상표들이 지정 상품을 어떻게 기재했는지 역으로 찾아보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특허상표청 연방상표 데이터베이스 테스에서 동종업계의 상표 여러 건들을 검색해보고 Goods and Services 입력란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를 보시면
아, 이렇게 쓰면 출원 심사가 무사히 통과되는구나 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상표 심사관들 사이에 미세한 견해차가 있을 수 있어서 반드시 100% 동일한 결과가 보장된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유용한 참고자료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정 상품명을 쓰실 때는 including이나 such as 같은 포괄적인 용어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무엇과 같은 상품들, 무엇을 포함하는 상품들이라고 쓰면 불명확하다고 거절받을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이를테면 cosmetics in general including perfumes 라고 쓰는 대신에 해당되는 화장품이 무엇인지 body lotion, facial lotion, facial cream, perfumes 같은 식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해야 합니다. 네 번째, 앞에서 설명드린 명확하고 구체적일 것이란 요건을 만족하는 한 지정 상품명을 최대한 광범위하게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커버하는 상품의 영역이 넓을수록 내가 취득하는 권리 범위 역시 넓어지거든요. 예를 들어 fur hats, rain hats, women's hats로 등록을 하면 반드시 이 같은 특정 모자 상품에 대해서만 상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그냥 hats로 등록을 하면 어떤 재질인지 타겟 소비자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모자에 대해 상표권을 얻게 되기 때문에 출원인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다섯 번째,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미국 상표법은 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상품 서비스명은 반드시 목록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나중에 출원인이 사용 선언서를 사용 증거물과 함께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상표 심사관을 적당히 속일 수도 없고요. 만약 미국에서 유통 판매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도 사용하고 있다는 사용 선언서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특허 상표청에 대한 사기 혐의로 간주되어서 해당 상품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상표 전체에 대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변호사님의 설명을 들으니 우리 기업들이 조금 번거롭더라도 꼼꼼하게 체크하면 출원서 준비 과정이 한층 순조로울 것 같고 또 불명확한 지정 상품명 때문에 상표 등록이 거절되는 상황을 크게 줄일 수 있겠어요. 네,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이 상품 분류 코드와 지정 상품명 기입에 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안내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뉴욕 IP데스크로 따로 연락 주시거나 아래 비디오 코멘트 섹션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혹시 실무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